여러분, 저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마스크 때문에 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지금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는 지금부터 숙제일 텐데요. 시작하면서 스콧 아담스, 미국의 아주 저명한 만화가입니다. 이그 딜버트라는 이 만화는 여러분이 이름은 몰라도 그 사진을 보면, 이 만화를 보면은 너무나 익숙한 그런 만화일 텐데, 이 딜버트를 그리는 미국에서는 저명한 인사죠. 저명 인사라고 할 수 있죠. 이 스콧 아담스가 트위터에 올린 말이 전 참 인상적이라서 제일 먼저 보여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선거 사기 혐의가 있다. 뭐 이런, 말하자면 이런 추상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개표의 투명성이 몇몇의 핵심적인 도시에서, 키시티에서 강제로 거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화국의 종언이고 선거를 무효화할 사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어떤 면에서는 미국 지식인의 깊은 절망이 있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선거 사기가 있어? 없겠지. 근데 확실한 것은 참관인을 내쫓는다든지 이런 불투명한 일이 있었잖아. 그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일 아닌가? 이렇게 올렸거든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미국 지식인들 내면 깊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통령이, 연방 대통령이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해도 미국의 보통의 언론들이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이 거대한 인류사적 대사건에 대한 미국 지식인들의 깊은 절망감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당연히 다 해결해야 되지만 미국에서 반드시 이 문제가 투명하게 해결돼서 미국의 보통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이 절망적인 걱정이 다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정선거가 맞다면 그 범죄자들은 모두 체포되어서 미국이라는 공화국의 종말을 막아야겠죠. 스캇 아담스의 이 탄식을 여러분이 한번 들으면서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본론은 세계가 다시 막스주의 유혹에 흔들리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최근에 저희는 그 다른 언론 또는 다른 유튜브처럼 아주 속보를 전달하거나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뭐 필기까지 거의 요구하는 수준으로 사실 계속 공부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송구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아까 제나 앨리스가 얘기한 것처럼 반석 위에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스주의.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이미 상당히 막스주의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80년대에 대학을 다니신 분들은 거의 다 잘 아실 것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반공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사실은 그 저희 세인트폴 고전 인문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항상 다 어느 정도는 리뷰를 한 내용을 복습하는 것이지만 저는 지금과 같은 이런 그 부정선거 사태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고 북한 인권 문제를 오랫동안 보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과 남한의 차이를 내는 핵심적인 것 한 가지를 들어라. 그러면 자유선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1997년에 북한이 주체사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창시자라고 하는 그 황장엽 씨가 망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망명을 할 때 사람들이 주체사상의 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는 전향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항장염 망명과 함께 한국 내에 있었던 주사파의 큰 줄기 하나는 같이 망명을 한 거와 마찬가지로 전향을 했다. 이런 것이 20년 넘게 한국 사회에 지배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그 사건 한가운데 있었고 그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작을 할 때 저는 어떤 사람이나 아니 어떤 단체를 지금 정죄하는 것보다 지금 한국이 여기서 잘못 가면 정말 미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앞으로 부정선거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온갖 이상한 일들, 뭐 탈원전 문제도 그렇고 지금 그 추미애, 윤석열 그 검찰을 둘러싼 문제도 그렇고 또 지금 서울시청 앞이 그 광화문이 지금 시장이 유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지금 파헤쳐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법적인 근거도 없이 그 공중이 이용해야 되는 그곳에 세월호 천막이 있다든지 말하자면 지금 한국이 법 질서가 다 무너져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거대한 야만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를 저희가 일단은 알아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피곤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장염 망명은 시작이었고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 저희가 세이지에서 낸 책, 저희 법치자유민주연대에서 기획해서 낸 도태우 변호사님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치열한 가치 전쟁에 잘 나와 있지만 이 책에서 그 항장염 저서를 분석을 해서 잘 썼지만 여러분들이 그 읽을 기회는 아직 없었을 텐데요. 제가 그 중에 그 저희가 인용한 것 중에 한 구절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정치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민주주의 정치 철학이라는 책에 386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당과 야당의 차별을 철폐해야 하며 민주주의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모든 대의원은 다 국가의 지도 기관성으로서 동등한 권한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약간 오자가 하나 있어요. 지도 기관 성원으로서 이렇게 돼 있죠. 성원으로서. 지금 여당과 야당의 차별을 철폐해야 하며 민주주의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모든 대의원은 다 국가의 지도 기관 성원으로서 동등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그 황정엽 선생의 민주주의 정치 철학의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당과 야당의 차별을 철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그리고 그런 게 어떻게 민주주의 선거이며 이 대의원 이렇게 당선된 모든 대의원은 다 동등한 권한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핵심은 여당과 야당이 없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일당 독재죠. 일당 독재인 경우도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나라가 있어요. 북한과 중국과 쿠바와 베네수엘라. 공산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다른 민주주의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사파의 영수라고 하고 하는 항장엽 정치 철학의 핵심이거든요. 주사파의 머릿속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여당과 야당이 있고 여당과 야당이 건강하게, 건전하게 서로 경쟁하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견제와 균형 이런 생각이 안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주사파들 또는 중국 공산당이 가장 피곤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유선거입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자유선거를 없애려고 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자유선거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부정선거를 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그런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걸림돌이 자유선거거든요. 자유선거. 여러분 이런 세계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세계를 이해해야지 앞으로 이 부정선거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상한 종류의 권력 독점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완전히 이중대가 되어서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어 주었던 거대 당으로 만들었던 김종인 씨가 국민의힘 사실상 대표를 맡으면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반성이 없고 감옥에 가 있는 고난받고 있는 자당의 대표였던 박근혜, 이명박 두 분 사과를 시킨다고 하네요. 대신 사과를 한다고 하네요. 문화대혁명입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 중국의 문화대혁명도 문화가 없는 반문화, 반문명 대혁명이죠. 그리고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민주주의가 없는 인민공화국이죠. 다 거꾸로 말하거든요. 전쟁하고 있으면서 평화라고 말하고 정의가 없는데 정의라고 말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영리를 싸우려면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왜 주사파는, 왜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싫어할까? 이제 이 질문을 갖고 우리가 긴 여행을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르크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르크스? 마르크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르크스가 좋은 점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르크스 좋은 점도 있어.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미국의 막시스트와 사회주의자들, 소셜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건국 정신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언론들, 한국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계속 소송만 하면 지고 있고, 그리고 뭐 이혼 위기에다가 막 이렇게 슬럼프처럼 그렇게 보도하는데, 직접 이분이 연설하는 걸 보십시오. 기가 하나도 안 죽었고요. 너무너무 당당하고 심지어 즐거운데요. 춤도 추세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확신 속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있다. 어떤 싸움을 하고 있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세상이 왜 이래,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싸우고 있지 않고 지금 우리의 적이 누군지, 적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선언을 하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적은 하나님에 대적하는 자들이겠죠. 기본적으로 공산당입니다. 여러분, 공산당, 저희가 그러면 막스주의에 대해서 아주 짧게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짧게. 지금 제가 지성과 영성과 야만 이런 구절을 적어왔어요. 지성과 영성과 야만. 사실 이런 식으로 공부 시키는 건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사람들이 이 지성의 영역, 영성의 영역, 야만의 영역 이런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반드시 해야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는 평화시에는 뭐 영성이나 야만 생각하지 않고도 그냥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 정도만 해도 종교와 상관없이 우리가 잘 지낼 수 있거든요. 근데 2020년 지금은 전혀 다른 세계가 몰려와서 싸우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뭐 이 나라 저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지구에서 갑자기 외계에서 쳐들어온 것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한번 마르크시즘, 막스 레닌주의 말고요. 칼 마르크시즘만 갖고 얘기했을 때 막시즘을 지성적인 차원에서 보고 영성적인 차원에서 보고 이 야만의 차원에서 각각의 조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성적인 차원에서는 마르크시즘이
이 리버럴리즘, 자유주의자들이 상당히 참고를 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특히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알려지는 비판이론, 그 서구 지성의 그 20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그 철학 스쿨이죠.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1930년대 이후 등장한 그 프랑크푸르트 안마인 대학교의 사회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신마르크스주의 사회 이론과 집단을 가리키는 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사전적으로 풀면 그렇고요. 그 마르쿠제라는 사람이 그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대체로 유대인인데요. 이 사람이 사실은 그 반파시즘, 히틀러에 저항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동시에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렇게 매력을 느낀 거죠. 이 그 마르쿠제는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에서 다시 독일로 왔지만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그 몇 사람이 미국에서 활동을 한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사실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이 독일에서 시작됐지만 미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미국 내에서 그 막시즘 현상은 사실은 상당히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랑 관련이 깊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 마르쿠제, 여러분이 1차원적 인간이라는 책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마르쿠제의 경우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마르쿠제는 파시즘도 나쁘다. 파시즘도 나쁜데 파시즘도 당연히 나쁘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자유야.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자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막시즘을 차용하지? 막시즘이야말로 자유를 파괴하는 사상이잖아. 그런데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마르쿠제는 이 자유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마 이 마르쿠제 같은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거기서 미국의 1960년대 이후에 아주 대대적인 이 자유화 바람, 민권운동 같은데 영향을 상당히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자유는 독특하게도 무신론적 자유주의에 가까워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무신론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요. 사회를 지금보다는 더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친 거죠. 지금 안티파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티파도 워낙은 그 이탈리아, 독일에서 발생했던 반파시즘 운동 집단이었거든요. 근데 이 안티파가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랑 좀 공통되는 것이 있다면 막시즘, 막스 레닌주의, 공산주의를 파시즘으로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산주의는 파시즘 아닌가요? 이 얘기가 참 우리 생각할 때는 공산주의가 더 파시즘이지 북한을 한번 봐봐. 집단 체조하는 거 봐봐. 저것보다 더 큰 놀라운 그 파시즘 예술이 있나? 예전에 그 미국 국무부 장관이 가서 그 북한에서 아리랑 공연을 보고 그런 말을 했거든요. 집단 체조를 보고서 10만 명을 동시에 춤추게 할 수 있는 것은 독재자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실은 엄청난 파시즘이죠. 그리고 공산주의로 인해서 사람들이 1억 명 이상이 죽어갔다 그러거든요. 1억 명. 여러분 1억 명이라는 것이 상상이 됩니까? 우리 한국 인구 전체 다 그리고 한 번 더 2배가 공산주의 이 엄청난 폭압에 의해서 죽어갔다. 이런 공산주의가 히틀러의 무솔리니의 파시즘보다 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에 도달해 있고 한국에 도달해 있는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이것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마르쿠제 같은 경우는 마르크스주의 속에 이 해방적인 그런 사상이 들어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특별히
좀 매력 있는 생각을 했다면 이런 거예요. 권위를 부정하는 것, 아니 이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권위를 원하는 것. 진짜 권위. 진짜 권위란 무엇인가? 그것은 타율적인 것이 아니다. 자율적인 것이다. 결국은 마르쿠제 같은 사람이 반파시즘 운동을 하고 막스를 차용했지만 그 사람의 철학은 진정으로 인간의 해방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간이란 무엇인가? 1차원적인 인간이라 고차적인 인간, 2차원적인, 3차원적인 인간이 누리는 자유는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위를 향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행복한 사회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좀 멋있지 않아요?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가장 유명하게 한 사람은 그래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하버마스죠. 하버마스는 좀 나이는 젊어요. 상대적으로 이 그룹에 비해서. 1929년생인데 그 송두율 교수의 스승으로 지도 교수로 많이 알려져 있죠. 위로근 하버마스. 하버마스도 이 사람도 하버마스도 독특하게도 이 사람은 한때는 좌익들하고 싸웠어요. 좌익 학생운동가들. 너무 막 싫어했어요. 이 사람은 하버마스는 파시즘은 좌익에도 있고 우익에도 있다.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소통이라는 단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소통은 하버마스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르쿠제나 하버마스 같은 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이 막 강조했던 것은 합리적인 이성이거든요. 합리적인 이성. 무엇이 합리적인 이성인가? 무엇이 진정한 계몽인가? 이런 걸 고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열광할 만하죠. 멋진 말이죠. 소통, 커뮤니케이션.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의 제자인 송두율 교수는 하버마스를 어떻게 배웠는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버마스를 거꾸로 배웠는지 소통이 하나도 없는, 이동의 자유가 없고 언론의 자유가 없는 북한을 용서하는 이론으로 썼죠. 말하자면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북한이 저렇게 독재를 하고 저렇게 엉망진창의 인권 유린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재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얼토당토 않은 정말 간첩다운 말을 했죠. 하버마스는 그런 송두율을 옹호했거든요. 말하자면 스스로 해방적인 철학이라고 하는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듣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데 이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지성적인 틀을 넘어서는 세계, 제가 표현할 때 야만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 결국은 그 야만을 지속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저는 이것도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프랑크푸르트 학파, 특히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한국에도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한국에서 마크시즘이 금지되어 있을 때도 1970년대에도 한국 마크시즘보다 이 막스에서 나온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더 먼저 들어왔거든요. 특히 아도르노라든지 이런 사람은 미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고 저도 많이 읽었지만 하버마스 같은 사람도 이 마르크스가 금지되어 있을 때는 이 사람은 금지가 아니었어요.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 철학과에서 처음 들었던 수업이 지금 차인석 교수님 지금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차인석 교수님이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가르쳤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그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은 막시즘은 금지됐고 공식적으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좀 풀어주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이제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나중에 아도르노와 함께 테오도르 아도르노 이 사람 미학적인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이제 철학자인데요.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아주 멋있는 책을 썼어요. 계몽의 변정법이라고. 이 사람들, 이 유대인이죠. 독일 유대인. 이 사람들이 파시즘에 대한
확고한 비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의 얼굴을 한 마르크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마르크스에서 상당히 해방적이고 자유를 끄집어냈거든요. 그것도 엄청난 재능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냥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근거로 삼은 마르크스 저작은 초기 저작이거든요. 마르크스 초기 저작이 한동안은 나타나 있지 않다가 1930년대, 40년대 이렇게 가면서 그 러시아, 소련에서 이렇게 발굴이 되면서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경제 철학 수고 저희가 세인폴 고전 인문학교에서 이 책을 같이 읽는데요. 경제 철학 수고라든지 독일 이데올로기 이런 책에 마르크스 초기 저작에 마르크스의 상당히 인간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한때 대학생들 사이에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독일 이데올로기의 한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들으면은 좀 유혹받을 수 있어요. 모두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오늘은 이 일을, 내일은 저 일을, 즉 아침에는 사냥을 하고 오후에는 낚시를 한다. 저녁에는 소를 몰며 저녁을 먹은 후에는 비평도 해본다. 그러면서도 사냥꾼도 아니고 어부도 아니고 목동도 아니고 비평가도 되지 않아도 된다. 이 기독교적인 직업은 소명이죠. 컬링. 하나님께서 주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그 소명, 그 소명에 대한 그 소명을 기쁨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이제 기독교적인 개념인데 마르크스는 이것과 정반대의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유혹적인 이런 삶은 마치 사람이 부분적인 삶이 아니라 총체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마치 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사실 지금도 전 세계의 청년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독일 이데올로기에 나오는 이런 식의 마르크스의 유혹일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한국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많은 젊은이들이 마르크스에 혹해 있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철학 수고에 나오는 그 소외 개념. 노동자들을 유혹할 때 너희들이 만드는 이 고가의 비싼 옷을 너희들은 평생 입어보지 못하잖아? 그것이 바로 소외야. 너희의 피조물에 의해서 소외당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혹하죠.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도 혹하십니까? 매력 있으세요? 저는 마르크스의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차용을 많이 했다고 하는 마르크스 초기 저작에 나오는 이런 인간주의가 상당히 큰 유혹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총체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마르크스는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자식들도 굶겨 죽였죠.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친구한테 거의 이제 구걸하다시피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것이 정말 총체적인 삶이었을까요? 이 지상에서 살면서 천국을 꿈꾸었던 칼 마르크스의 이런 독일 이데올로기와 같은 그런 유혹이 많은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그리고 서구 사회를 강타한 프랑크푸르트 학파적인 소위 말하는 인간의 얼굴을 한 마르크스주의의 아마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르크스, 엥겔스의 그 진짜 사상은 절대로 이런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부분적이고 너무나 유혹적인 일부에 불과합니다. 마르크스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적하면서 영혼을 사탄한테 공식적으로 헌납한 사람이죠. 지금 위키피디아가 정리한 것을 제가 부분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크스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을 요약하면 저는 이 공산당 선언만큼이나 그만큼 막스 사상을 잘 요약하는 것은 아마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그 유령은 아직도 떠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늙은 유령이 어디서? 미국까지 그리고 한국까지
마치 홍역처럼 그렇게 앓고 있죠. 이 마르크스 엥겔스의 가장 중요한 태제는 인간의 모든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모든 계급 투쟁은 정치 투쟁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계급 독재, 부르주아 계급을 타도하고 계급 독재, 프롤레타리아트 계급 독재를 하자라는 것이 아주 핵심이거든요. 주사파, 주체사상파는 이것을 약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황장엽뿐만 아니라 지금 청와대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주사파들의 사상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론을 이제 수정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급 투쟁을 하되 급진적으로 하지 말자. 이것이 소위 막스 레닌주의와 주사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피드라고 하는 이 막스 레닌주의자들도 지금 뭐 비슷해졌지만은 모두 다 저는 요즘에 주사파라는 단어밖에 안 씁니다. 모든 운동권들은. 이 사람들은 지금도 막스 엥겔스 공산당 선언에서 하나도 안 벗어났어요. 대신 말을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너무 급진적으로 하지 말자. 앞으로 우리가 공산주의를 할 때 좀 천천히 가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것은 뭐 황장엽 선생이 직접 자주 하던 말이에요. 급진주의를 버리고 계급 독재를 버리면 된다. 공산주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이게 이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노동자는 분업과 기계화로 말미암아 이제 단순한 도구나 부품이 되었고 매 시간 감독하는 관리자, 사용주, 부르주아 그리고 그 국가의 노예가 되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되었죠. 공산주의 국가에서 노동자가 국가의 노예가 된 거죠. 북한에서 노동자는 모두 국가의 노예죠. 쭉 주로 이런 얘기가 진짜 막스주의자입니다. 막스주의입니다.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 그러나 노동자 계급이 국가를 장악하기 전까지는 그 자신이 민족적이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라운드에서 펼쳐지는 이 좌파들의 이론. 요즘에는 방법도 좀 비슷해요. 요즘 그린 뉴딜이란 말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린 뉴딜. 지금 미국에서 안티파라든지 그 뒤에 있는 세력이 그 아리조나에 있는 그 뭐 지구적 정의를 위한 연대 이런 단체라고 하거든요. Alliance for Global Justice, 그린 뉴딜. 그래서 뭐 탈원전이고 뭐 이런 거 다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 엥겔스에서 시작된 공산당 선언에서 시작된 이 황당한 유령의 꿈은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뭣도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줄여서 가겠습니다. 부르주아 지배 계급으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 벌벌 떨게 하라. 프롤레타리아트가 이럴 것이라고는 쇠사슬 뿐이요. 얻을 것은 전 세계다.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트여 단결하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고요. 1917년에. 그리고 중국이 공산화되었고요. 북한이 아직도 그 영향권에 있고 사람들이 인간 이하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막스주의를 대학가에서는 모두 신주단체처럼 받들고 있지 않습니까?